안녕하세요. 디자인 여유 대표 이용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은 와중에 저희 사무실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도 얼른 찍으려고 여기 아직 완공 안 된 사무실에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래도 천천히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잘 이야기 들어보시고 오늘 주제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후 후회하는 것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 불편하다든가 아니면은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공간이 활용성이 좋지는 않다고 느꼈다든가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시면은 공사를 하고 나서 후회를 덜 하게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생활 습관과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인테리어를 할 때 그렇게 느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예쁜 아일랜드 있잖아요, 주방에. 우리 주방에 예쁜 아일랜드를 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방에는 난 꼭 아일랜드를 넣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우리나라의 아파트 구조상 들어가면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투베이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큰 아일랜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아일랜드를 넣고 싶다면은 대변형 주방과 거실이 이어지는 깔끔한 딱 사각형 구조에서 나오는 게 가장 퍼펙트한 구조인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구조에 한계가 있다 보면은 그거를 하고 싶어도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일랜드를 꼭 넣을 거야, 어떻게든 넣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공사 끝나고 진짜 이쁜 아일랜드가 들어갔어요. 비싸고 좋은 걸로. 근데 막상 사용을 이제 살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를 최대한 넣다 보니까 이제 동선을 줄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나다니는 통로를. 그러면은 그 통로에서 이제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막 옆으로 꽃게걸음으로 가든가, 아니면 가끔씩 두 명이 막 겹치면은 막 한 명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에 생각보다는 불편하구나, 다음부터는 뭐 큰 평수로 아니면 큰 주방으로 가야겠다 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로 들 수 있는 곳이 세탁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세탁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세탁실이 항상 뒷베란다에 있어요. 주방 그 뒤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씻는 곳은 화장실이에요. 근데 씻고 나서 빨랫감이 어디서 나오지? 빨랫감은 다 화장실 앞에서 들어가면서 옷을 벗고 들어가는가, 아니면 안에서 벗고 씻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빨랫감은 어쩔 수 없이 다 화장실 앞이든 안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나오게 된 빨랫감들을 가지고 씻고 나와서 다 세탁실로 가요. 그리고 세탁실에서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거기서 뒷편에서 세탁기를 또 돌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다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건조기에 또 다시 넣고 또 돌려요. 그리고 나서 건조기 다 끝나면은 건조된 빨랫감 가지고 옷방이 있으신 분들은 옷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각자 방으로 가거나, 엄마는 이제 수건이나 공동으로 쓰는 거는 다 거실에서 거실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개 가지고 다 이제 수건장에 넣든가 아니면은 각자 방에 접어서 넣어줘요. 이거 얼마나 불편하고 좀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동선 구조지 않나요? 기본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랫감은 거의, 빠른 분들은 하루씩, 아니면은 좀 몰아서 한다고 하는 분들도 2-3일에 한 번씩은 빨랫감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 패턴이 그 시간대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씻고 나와서 바로 빨래통에 넣을 수 있어요. 세탁실이 바로 문 앞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앞에. 그리고서 그 바로 세탁기 옆에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딱 끝나자마자 건조기 넣고, 그리고 건조기 끝나고 나서 그 바로 옆에 공간에 드레스룸이라든가 수납을 할 수 있는 옷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옷방에 착착착 개서 넣고, 이제 자기가 만약에 필요한 개인 게 있으면 자기 옷장에 가져가서 개인 옷장에 넣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쓰는 거는 그 옷방에다가 다 보관을 해놨다가 또 그 바로 옆에 씻으러 들어갈 때 또 가지고 또 가요.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말만 들어봐도. 저는 이런 생활 습관과 패턴을 고려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은, 이런 것도 고객이 얘기하기 전에 설계사라는 인테리어 업종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쁘다는 디자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기능적인 부분을 간과한 인테리어예요. 방금 얘기했던 생활 기본적인 습관을 넘어서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인테리어를 할 때 꼭 공간 계획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짐 보관에 대한 거예요. 수납 계획을 꼭 할 수밖에 없고, 수납 계획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에 간과할 수는 없는 꼭 필요한 공간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납 공간 계획이 없이 그냥 인테리어가 된다면은 나중에 짐이 진짜 쌓여 있고 이쁘게 했던 집이 한 몇 달 만에 가면은 완전 그냥 그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안타까운 집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수납력에 대한 공간 계획을 꼭 설계를 할 때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공간에 대한 걸 생각보다 고려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일단 이쁘게 하려다 보니까 비용 투자가 어쩔 수 없이 공용부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용부는 당연히 디자인적으로 이쁜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작 생활을 하는 개인의 공간은 다 각자의 방이잖아요. 그러면 방은 이쁜 건 당연히 좋지만 이쁘게 못 한다면은 활용성이 좋든가, 이제 개인에 대한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레이아웃을 짜주는 게, 레이아웃을 짜주는 건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생활을 할지 동선에 대한 계획을 짜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가구를 어디 배치하고 뭐 책상 침대를 어디 배치하고, 만약에 비용이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은 가구를 제작을 할 때 같이 책상도 이어서 제작을 해서 좀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공간 계획에 대한 디자인을 같이 해주는 게 인테리어 업체가 해줘야 되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얘기 드렸던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제 기대 이하의 반응을 보일 때, 이거는 방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제가 IoT CCT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그 사람에 맞추어서 공간이 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얘기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미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공간 수납은 무조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공간 수납력에 대한 공간 활용성 계획을 세우지 않는 공간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이 공간을 어디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공사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편하게 활용한 공간이면은 남들도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잘 체크해서 집을 팔러 온 분들도 그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테리어의 취향이 너무 개성이 강하면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한 폭의 도화지에
붓으로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게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테리어 업체들은 가급적이면은 취향을 넣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개인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정말 강하다면 그 분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게 맞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하고 집을 투자의 가치로 여기고 집을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공간을, 이 집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도화지를 만든다는 거는, 기본적인 미술관으로 치면은 우리는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채워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게끔 해주는 게 가장 활용성이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를 지켜주신다면은 어떤 분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집을 꼭 사고 싶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인테리어를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이 세 가지만 고민을 해서 인테리어 계획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아요. 첫 번째, 생활 패턴과 동선을 고려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 다음에 그 안에 접목시키는 거. 그리고 수납과 그 기능성을 신경을 써서 실용적인 공간 설계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팔 계획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은 지나치게 개성이 강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스타일,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만 고려하신다면은 인테리어 하시고 나서 사시면서도 후회 없고 팔 때도 후회 없는 인테리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여유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그리고 스케치업으로 3D까지 아예 올려서 미리서 컨펌을 다 받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릉으로 오면서 디자인 여유 이 정릉점을 오픈하는 오픈 행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한 7분에게 제가 큰 이벤트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뭐 그분들이 생각하면 약속 너무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벤트로 한 대략 7분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7집 정도는 제가 이런 CCT라든가 이런 혁신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편안한 공간에 대해서 미팅 상담을 해서 공사까지 완료해 드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담 이벤트가 뜨면은 얼른 저희한테 지원해 주셔가지고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코가 계속 막히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훌쩍이고 코가 막힌 소리가 계속 나서, 다음 주에 인사드릴 때는 감기 얼른 낫고 제가 더 좋은 정보로 뵐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뵐 때 더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